이 정부의 장관 가운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행보 처신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하는 것은 진작에 정치인을 넘어섰죠. 전국 돌아다니면서 사인하고 사진 찍고 유명한 배우 만나서 사진 찍은 거 고등학교 앨범 사진까지 이렇게 돌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발언입니다. 발언이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요?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여기에 빗대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런 표현 그건 좀 제가 봐도 과하게 들리는데, 원래 좀 아까 이준석 싸가지 얘기했는데 한동훈 장관도 발언하는 게 좀 싸가지가 없는 게 참 많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세대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격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싸가지 없는 거는 싸가지 없는 거지만 격조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야 이제 인품의 문제고 또 가치관의 문제니까 제쳐놓고 일단은 법의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9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사는 아니지만 특히 그 공직선거법 9조 2항에 보면 검사나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 누가 봐도 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보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장관직에 있지 않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 만나서 당내 문제 발언하고, 이거 적절합니까? 이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장관도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먼저 한동훈 장관 발언 하나 들어보시죠.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박진영 부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탄핵 사유예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한동훈 장관이 특정 정당을 적시해서 발언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당에 와가지고 본인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상의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탄핵이 됐습니다. 물론 탄핵은 기각됐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직의 문제를 걸 만큼 경종의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원희룡 장관은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고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임명된 공직자가 이 정도 이야기했다면 저는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상권분립 정신이 지켜지고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박사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서정욱 변호사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야 또 그럴 것 같죠? 예,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말씀 먼저 들어봅시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너무 압축한 것 같아요. 그때 열린우리당이 일당이 됐으면 좋겠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이 정도 가지고 한동훈, 원희룡을 탄핵할 것 같으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보다 약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을 좀 개정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정무직 장관은 정치적 어느 정도의 중립성을 좀 이게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발언 정도는. 법을 개정하는 게 맞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좀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 박범계 장관도 나는 장관보다 민주당 의원직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까지 발언했거든요. 따라서는 이 정도 발언을 가지고 명백하게 탄핵 사유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과하다, 저는 이래 봅니다. 서 변호사가 법조인인데 법을 잘 몰라요. 이게 대통령제 국가하고 내각제 국가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내각제 국가의 강요들은 정치적 발언을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헌법이 이상하게 내각제적 요소가 짬뽕이 되다 보니까 장관이 국무위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순수 대통령제에는 장관이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원희룡 장관도 국회의원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국회의원이 아닌 그냥 임명된
장관일 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정치인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관행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법을 바꾸자면은 오히려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이 못 되도록 해가지고 국회가 행정부에 종속되는 과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유, 우리 또 아니 이제 정치 본색 화요일 나오면 서변 해설서 또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변이 말을 하고 나면 제가 해설하는 서변이 제가 또 아까 소개해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어떤 예. 분이 예. 제가 그거 그러면 지금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참 이거 너무 많이 보내주시니까 이거 찾는데 많이 걸려. 서 변호사님 인기 폭발이네. 우리 국어 사전에 예. 서변스럽다 이거 하나 만들자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서변이 박진영 부원장 이야기를 꼭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한 개만 탁 잘라 먹는 이제 특기가 있어요. 지금 박진영 부원장이 두 가지 이야기했었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그 다음에 대통령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발언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큼의 그 무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발언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사한데 문제는 대통령의 무게와 장관의 무게는 다르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선출직이고 말 그대로 장관은 그 임명직이잖아요. 그랬었을 때 장관의 발언들은 훨씬 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서변이 그 박진영 부원장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설득하고 끊어먹고 박진영 부원장의 이야기가 혹여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행태들을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희룡, 그 다음에 그 한동훈이 첫 번째 급대가리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2의 윤석열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몸집을 키웠고 공격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비중을 키워갔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한동훈이 민주당이야 멍청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탄핵시켜달라. 그래서 나의 정치적 비중과 몸집을 키워달라 하고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호소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야당으로부터 더 많이 얻어맞는 사람이 여당의 지지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정치적 노림수를 계속해서 한동훈이 던지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진영 부원장하고 입장을 같이 합니다. 탄핵시켜달라는데 탄핵시켜줘라. 왜 그러는데? 탄핵시켜달라고 하면 탄핵시켜주세요. 제발 민주당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한동훈의 몸집을 키워줄 것 같아서 탄핵에 대한 부분을 주저하고 중도의 역풍을 걱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초반대를 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한동훈이 전체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이 이상 가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렇게 탄핵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탄핵 호소인한테 탄핵시켜 주세요. 저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박진영 부원장 지금 탄핵안 의결을 하려면 발의하는 절차가 있고 이렇게 시간이 좀 있지요. 네네.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하는 게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하고 직통으로 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저렇게 하다가 탄핵안을 발의하면 곧바로 그냥 사표 내고 수리해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 그런 식으로 할 거야 해서 이게 일사천리로 당일날 본회의 열어서 그날 아침에 발의해가지고 딱 통과해버리면 네네. 제대로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탄핵 때에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황운하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제 출마가 가능했고 탄핵이 돼도 예,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탄핵 그러니까 범죄를 짓는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냥 자리에서 해임되는 거거든요. 아니 직무가 정지가 되죠. 직무가 해임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 해임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피선거권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 출마는 할 수 예, 있다.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저는- 장관직을 수행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 정당 소속이니까 우리 예. 민주당 지지자들께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 야당의 국회의원들하고 싸웁니다. 그 정말 잘못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는 거 잘하다고 우리 칭찬했죠. 그거 정말 잘못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편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원칙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의 참모로서 존재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어떤 엉터리 이야기를 하든 때로는 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없이 낮은 자세로 들어야 되는 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인 겁니다. 그거는. 왜냐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그 다음에 장관이라든가 참모들은 단순히 임명된 참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똑같이 되받아서 이런 상황에 오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